네, 주간 전략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방향성까지 긴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이 시장을 약간 흔들어놨고 긴축의 우려감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유럽에서는 사실 또 긴축을 또 하기도 했고요. 이런 우려감이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 지배를 할까요? 다시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간 걸까요? 일단 저희가 3분기 정도까지는 그 유동성이 그렇게 완화적이지는 않을 거다. 좀 타이트한 상황을 우리가 좀 대비를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럽이 특히 유럽도 문제지만 영국이 그 물가가 너무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영국 물가가 좀 거의 뭐 잡지 못한 상황까지 올라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도 보면 여튼 뭐 전년 대비 물가는 하락하고 있지만 코어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크게 막 하락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들이 또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주가는 저 위로 올라가 있고 네. 부동산 가격도 반등을 하고 올라오고 있으니까 연준의 이런 호키시한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조금씩 내려가고 하면은 다시 좀 물가가 좀 잡히고 그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는 특히 7월 FOMC, 6월 FOMC에 대해서 너무 특히 이제 7월 FOMC가 이제 인상을 할 걸로 우리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좀 7월이면 끝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너무 앞서간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3분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 유동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켜보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PC 물가도 이번 주에 발표가 됐는데 네. 좀 안 좋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물가 자체는 예. 사실 PC도 중요하긴 한데요. CPI가 이미 전월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방향성은 어느 정도는 확인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물가가 네.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은 유럽 물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안 잡히니까. 예, 미국 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컨트롤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유럽 물가가 저 올라가서 있고 저렇게 올라가니까 유럽이 네. 먼저 긴축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사실 지난주에 좀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다시금 또 1,200원대에 내려왔다가 지금 또 1,300원대로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은 3분기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 하우스에서 이제 연초부터 사실은 이제 상반기에 증시가 다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반기는 뭐 안 좋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 상반기만큼은 못할 것 같다, 약간 박스권일 것 같다 그런 전망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연초부터 이런 전망은 궤적은 계속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는 뭐 2,600, 500 정도 내에서 이제 보수적으로 이제 전망을 하되 저희가 이제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또 네. 상황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뭐 이번 주 뭐 이제 지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제 뭐 지금 이제 2,650에서 이제 지금 거의 한 8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2,500 초중반 정도 내에서 이제 우리가 지지선을 생각을 해보고 그쯤까지는 일단 뭐 조정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후는 뭐 기간 조정의 장세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간 조정 정도로 보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또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이미 돌입을 했고 이번 네. 주에 또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이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반도체 심리는 정말 그 우리가 실적은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2분기에 다 땡겼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PBR 과거 이제 뭐 평균 이상 정도로 다 땡겨놨기 때문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턴어라운드들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네. 이번 분기 안 나오더라도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나올 수 있을지 힌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이벤트들로서 우리가 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당장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보다도 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의 그 궤적을 이제 반도체 업황의 궤적을 이제 찾아보는 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느 정도 좋아질 거는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주가가 이미 올라 있는 맞아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좋아진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주가가 더 오르긴 쉽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니까 더 세게 좋아지느냐 아니면 네. 미래에 대한 전망을 세게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포워드 가이던스를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요? 사실 뭐 모든 투자자들이 2분기까지는 안 좋을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뭐 그 폭 정도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디램 오더들이 나오고 있는지 수급이 시장이 얼마나 타이트한지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한국거래소 오늘부터 상장 첫날 가격 변동폭을 당일에 한해서 공모
종목가의 400%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투자 심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IPO 시장은 요즘 좀 괜찮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투자 심리에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도움 되겠죠. 이게 뭐 부정적인 일은 그렇죠. 아니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IPO 시장을 우리가 청약 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이후에 포스트 IPO 쪽으로 나눠보자고 하자면은 이미 청약 시장은 사실은 뭐 이제 물건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네. 이상은 미달이 난다거나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제 청약 경쟁률은 특히 개인이든 기관이든 이제 청약 경쟁률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이제 과열이 난다기보다는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수급이 양호한 상황이다,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대신에 이제 IPO 첫날에 이제 사실 IPO 딱 이제 시작되고 나서 주가가 되게 많이 움직이고 거래량도 그렇죠. 크잖아요. 예. 이제 특히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우리가 상방이 상당히 열려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막 예전에 막 따상 이런 것도 나오고 했던 네. 그런 경험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뭐 전 국민적인 관심이 늘어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네요. 그리고 앞서서 미국의 PC 물가 같은 경우에는 CPI를 통해서 물가의 흐름이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 민감도는 떨어진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그렇다면 경제 지표들을 미국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사실은 이번 주는 그렇게 네. 중요한 것들은 없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이제 유럽과 이제 그 미국의 그 PMI 정도까지 다 확인을 하면서 네. 사실 유럽이 이제 경기가 안 좋은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잠시 쉬어가는 구간입니다만은 이제 중국의 이제 PMI 지표 정도 우리가 보면서 중국도 사실 경제가 안 좋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맞아요. 알죠. 아는데 어느 정도는 안 좋을지 그 폭을 확인해보고 그래서 중국이 슬슬 부양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데 폭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면은 얼마나 더 우리가 중국이 긴축을 이제 완화로 조금 더 돌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다음 주에 미국의 ISM부터 해가지고 고용 지표들 나오는 월초 지표들이 네. 조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초에 발표되는 다음 주에 지표들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섹터별로는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은 실적 말씀을 주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실적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반도체가 뭐 좋든 안 좋든 간에 네. 이거를 파악을 해야지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기대는 다 올라온 상황이고 주가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맞출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긴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3분기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섹터는 사실은 산업재예요. 산업재 이제 네. 조선, 기계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6월부터 계속 이제 좋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6월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죠. 예, 많이 올라와서 조금 부담인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특히 또 이제 이번에 건설 같은 경우는 또 우크라이나 관련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벤트들도 있으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증시가 약간 이제 기간 조정에서 박스권에 조금 이제 그런 구간으로 우리가 유동성이 조금 나가면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빠진 종목들 네. 그 코로나 터지기 이전보다 빠진 종목들도 되게 많아요. 그 어떤 업황이 그렇게 종목들이요? 나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자료에 제가 쓴 자료에 그 종목 말씀드리자면은 SOE라고 네이버를 제가 언급을 하긴 했거든요. 자료에. 정말 그러네요. 그런 생각해보니까. 종목들은 네. 이제 업황이 안 좋을 수 있는데 코로나 이전보다도 주가가 내려가 있다는 건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사실 네이버 카카오가 예. 규민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지금은 뭐 애증의 종목이라고 네네네.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네이버 카카오 한다면은 광고 쪽이 좀 돌아서야 우리가 흔히 그냥 네, 뭐 그렇습니다. 경기가 좀 나아져야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이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어떤 좋아지는 걸 부분은 보시는 사실 거예요? 없고요. 이제 뭐 예. 주가가 많이 빠진 그런 스타일들에서 우리가 콘트로 좀 접근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네. 사실 좋아지는 게 별로 없고 외국인들 계속 팔아요. 그런데 SOL도 보면 주가 쭉 내려와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네. 꼭 두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가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워낙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난주에 보면은 코오롱인더가 이제 주가가 밑에 있다가 뭔가 호재가 조금 나오니까 맞아요. 급등했잖아요. 이제 미쳤잖아요. 예, 사실 그 종목이 그럴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제 어. 그런 위주로 우리가 찾아보면은 또 네. 이런 그 이제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꼭 주도주만 찾아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해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적인 시각에서 체리 피킹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투자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요? 준비하진 않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저희 하우스에서는 지금 올해 상반기에 증시를 좀 더 강하게 보고 있고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벌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어요. 사실은 상반기에 증시가 2,200에서 거의 2,600까지 올라왔긴 해요.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2,600까지 거의 4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그럼 여기서 하반기가 상반기만큼 수익이 나려면 여기서 2,600에서 3,000을 가야지 수익률이 똑같아져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만만치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3,000을 가면
있습니다만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들께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만약에 돈을 더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자신감이 넘친다면은 그거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우리가 하반기에 조금 이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아예 뭐 주가가 망한다, 하락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네. 상반기만큼의 수익률을 얻기는 사실상 그렇게까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좋은 네. 얘기는 아니네요. 네, 그래도 상반기가 워낙에 의외로 네, 좋았어요. 네네. 하반기에도 그래도 또 힘을 내면서 선전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시황 담당 이웅찬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